전체적인 시향을 한번 또 살펴보고 저희가 한번 우리가 개별 종목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시장이 오늘은 또 반등했습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 그죠? 제가 여러분들과 그죠? 스터디 하면서 제가 굉장히 덤덤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시겠죠? 주식 시장이 이렇습니다. 주식이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또, 내리게 되는 거죠. 뭐 주식 시장 한장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실적이 있으면 그죠? 뭐 주식이 떨어지는 게 겁이 나지 않는데 실적이 없으면 이제 또 약간의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이러한 관점들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투자가 훨씬 쉽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주요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전에 스터디 할 때, 그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뉴스가 굉장히 부각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을 하면 또 뉴스가 급격하게 태세를 전환을 합니다. 언제 그랬나는 듯이, 우리가 언제 나쁜 얘기 했어요?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약간 뭔가 순식간에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요 증시 장 초반 상승세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죠? 상승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철강업체 뉴코어 바이든 인프라 투자 수혜 갑자기 수혜 얘기가 나오고요. 또 연속 반등이라는 또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외인 플러스 기관사자 코스피 1.5% 상승, 삼성전자도 3% 상승 이런 얘기 나오고요. 또 나스닥 최고치.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 또 이제 좋은 뉴스가 오늘 좋은 뉴스니까 또 뉴스가 엄청 많네요, 여러분. 그죠? 그전에는 주요 뉴스가 어저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주요 뉴스가 월요일만 해도 별로 없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좋은 뉴스를 한꺼번에 확 쏟아져 냅니다. 그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 안 좋을 것처럼 얘기하고 시장이 좋으면 더 좋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관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럼 많이 본 뉴스를 살펴보면요. 오늘 많이 본 뉴스에 보면 이제 이 뉴스가 좀 중요한 것 같네요. 이재용 그죠? 지금 이재용 부회장님이시죠? 잠시만요. 명칭이 좀 제가 헷갈립니다. 이재용 부회장님 맞으시죠? 이재용 부회장님께서 뭐 큰 선물 모처럼 삼성주가 3% 상승 이러한 뉴스가 나오네요. 그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또 갑자기 여러분 뭐 갑자기 순식간에 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정식 승인했다라고 해요. 그럼 이제 정식 승인이 됐다는 거는 이제 백신을 맞으면은 뭔가 이제 좀 그죠? 뭐 우리가 뭐 요즘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위드 코리아, 참 죄송한데 위드 코로나 그죠? 코로나와 함께 이제 간다. 그죠? 이제 백신을 맞으면 뭐 중증으로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뭐 그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죠? 뭐 지금 약간 뭐 그죠? 백신이 어느 정도 접종률이 올라가면 그죠? 어느 정도 좀 이제 완화시키는 단계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죠? 이제 뭐 코로나가 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뭐 오랫동안 지금 기다렸는데 이제 조금씩 완화될 수 있는 뭔가 기미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떤 우리가 그러한 환경도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240조 투자 계획 발표에 반도체 장비주 강세 이러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죠? 결국은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증시가 좋을 때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자제를 해야 되고 증시가 안 좋을 때 또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자제를 해야 되면서 뭔가 이제 중용의 좀 그죠? 중령 그죠? 약간 마음을 좀 다스리는데 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해서 보면 그죠? 이제 고점에서 이제 주식이 그죠? 여러분 또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오르면은 또 이제 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때는 조정을 받지 않다가, 그죠? 거의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 받지 않다가 이제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좀 반등을 하니까 약간 이제 좀 빠지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SK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주식이죠. 좋은 주식인데 일단은 이제 조정을 뭐 받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하시면, 그죠? 뭐 반등할 수도 있겠죠. 반등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주식이 팩트는 15만 원에서 거의 30만 원까지, 30 거의 3만 원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죠?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죠?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뭐 받을 수 있는 약간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많이는 투자하지 마시고요.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시젠 한번 볼까요? 시젠은 요즘 어떤가요? 시젠은 이제 좀 반등을 할까 말까 하네요. 그죠? 지금 진단 키트죠. 코로나. 근데 이제 이게 좀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긴 한데 또 오늘 화이자, 그죠? 화이자가 백신으로 지금, 그죠? 어느 정도 됐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나쁘진 않아요. 지금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SK이노베이션 볼까요? SK이노베이션 보면, 그죠? SK이노베이션을 보면 그죠? 지금 조금 이제 좀 떨어지는 느낌인데 이제 다른 것보다는, 그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SK가 원래 우리 SK이노베이션이 성장주였잖아요. 그죠? 배터리 때문에 성장주였는데 SK이노베이션도 지금 배터리를 분리를 해서 지금 상장시키려고 하잖아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무겁게 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SK이노베이션이 조금 요즘에는 약간 무거운 느낌이긴 하죠. 일단은 그런데 뭐 지금 25만 원이요. 25만 원은 뭐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 아주 잘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켜보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왜 이제 빠지느냐? 지금 봤을 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배터리 쪽을 분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약간 그러한 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SK이노베이션 자체는 수익이 굉장히 좋죠. 네, 좋습니다. 그죠? SKC는 어저께 말씀드렸지, 약간 뭐 소송 같은 것들이 약간 뭐 될 수 있는 약간 그러한 관점이 있었어요. 그죠?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떨어질 때 거래가 터지니까, 거래가 점점 터지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되고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반등을 하면 반등을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일단 지켜보죠. 2차전지 섹터 한 종목만 부탁드려요. 2차전지 섹터는 지금 1등주는 삼성 SDI가 제일 빠릅니다. 지금은 삼성 SDI가 제일 빠르고요. 이게 삼성 SDI 주봉 차트예요. 지금 좀 올랐죠.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약간 관점이죠. 그리고 LG화학이 지금 보면 좀 빠졌어요. 그죠? LG화학 이번에 리콜 때문에 좀 빠졌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그죠? 약간 이렇게, 빠지는 약간 그러한 관점인 거죠.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죠? 삼성 SDI가 좀 제일 빠르다. 근데 이거는 뭐, 신승영님 뭐 알 수가 없죠. 이제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어느 게 오를지는 도저히 모르는데 지금으로서는 삼성 SDI는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신흥 SEC, 신흥 SEC, 신흥 SEC, 신흥 SEC는 아유 뭐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다가 그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수 단가가 얼마죠? 이게 매수 단가가 얼마고 비중이 얼마인지 알아야, 그죠? 제가 왜냐면 이제 회사가 조금 전자장비인데 막 크진 않아요. 한 6,700억짜리고, 그죠?
매출액이 47에 28, 그죠? 올해 이런 관점인데, 왜 상승한 거죠? 신흥 SE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SEC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보면, 뉴스를 한번 보면, 뉴스를 보면, 저평가 2차 전지인데 저평가 됐네요. 일단은 2차 전지 쪽은 나쁘지 않으니까, 만약에 걱정되시면 뭐 절반 정도는 매도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왜냐면 지금 떨어진 주식도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까요?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땐 그냥 차트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지금 거래가 터졌잖아요. 거래가 여기 확 밀고 올라갔거든요. 밀고 올라갔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저 같으면 만약에 매매하면 8만원 밑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좀 놔둬볼 것 같아요. 이제 8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약간 이제 밀리는 느낌이네요. 근데 8만원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뭐 전혀 약간 나쁘지 않은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는 거는 좀 조심, 아니 지금 왜냐면 떨어진 게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수가 많이 밀렸었잖아요. 코스피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오히려 주식이 오른 것보다는 떨어진 종목 중에서 반등할 만한 주식을 사는 게 사실은 좀 안정성이 있죠.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살 수는 없잖아요. 이런 주식을. 그죠? 이미 급등했기 때문에 많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점에서 조금만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리온이 여러분, 뭐, 결국 오르네요. 그죠? 오리온이 우리가, 이때, 그죠? 계속 오리온 어떻게 해요? 오리온.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이래요. 우리가 주식이 보면, 여러분 중요한 관점인데, 우리가 스터디하면서 중요한 관점인데,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인생이 원래 멀리서 보면은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잖아요. 주식도 멀리서 봤을 때는 엄청 뭐 변동성이 심한 것 같아요. 엄청 뭐 매일매일 바뀌는 것 같고 이런데 실제로 투자해보면 엄청 지겨워요, 여러분. 삼성전자도 얼마나 지겹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냐면 우리가 주식을 보면 옆에서 봤을 때 맨날 이게 주식 오르고 떨고 그리고 또 시장의 관심 자체가 왜냐면 시장에 우리가 언론을 보잖아요. 언론이가 우리가 주요 뉴스를 살펴보지만 언론에서는 자꾸 이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만 어떤 업종이 올라가면 그거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이 떨어지면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언론만 보면은 막 시장이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한 것 같은데 실제로 투자해 보면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그렇지가 않고 오리온도 보면 그동안 얼마나 지겨웠습니까? 그죠? 결국은 상승하네요. 셀트리온은 어떻게 돼요? 셀트리온 오늘도 지겹네요.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요. 그죠? 이게 여러분 지겹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는 여러분 주식 투자만 20년을 했잖아요. 이게 전혀 동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뭐, 오르려면 또 떨어지겠고, 뭐, 떨어지면 오르지.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이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냥 꾸준히 사모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그죠? 드리는 거죠. 그런 관점입니다, 여러분. 현대, 미포, 조선, 반등했습니다. 그죠? 그냥 조선주가 나쁘지 않아요. 오늘 포스코는 어떤가요? 포스코도 반등을 하고, 이게 참 주식이 어려워요. 그죠?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현대미포조선도 이제 멀리 보면, 그죠? 상승을 하는데, 그동안 사실 마음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피를 말려요, 여러분. 저점을 천천히 떨어뜨리면서 떨어지잖아요. 그죠? 업황은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조금, 현대미포조선이 좋죠. 나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실적이 중요합니다. 이제 수주는 많이 됐는데 과연 얼마나 정말 실적을 내느냐. 투자자들이 그걸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참 조선업은 어렵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수주가 된다고 해도 이게 배를 싸게 팔아버리면 오히려 손실이 나기도 하고요.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워낙에 또 저점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저점에서 이제 반등을 하려는 모습인데, 일단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현대미포조선 보면 여기 있죠. 9만 원대 물린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에 충분히 이제 올라가려면 거래가 많이 필요한데, 최근에 거래가 사실 많긴 많아졌어요. 그죠?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선주를 이제 투자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조선주는. 예, 그래서 일단은 현대미포조선 투자하실 때 조금 이제 좀 그죠? 좀 신중하게 투자하시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볼까요? 현대제철이 오늘 그죠? 이제 포스코가 반등을 하니까 같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현대제철을 53,00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만약에 매매하면 지금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3,000원이면은 조금만 반등하면은 금방 53,000원이 되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10% 안팎이죠. 아마 안팎으로 떨어졌을 텐데 53,000원이 매수하셨다고 하시니까 이 정도에 매수하셨는데, 이제 뭐 반등을 하면 뭐 한 번, 두 번만 반등해버리면 금방 5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떨어지면은 주식을 더 사면은 바로 매수 단가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왜 이제 제가 이제 추가 매수를 좀 자제를 말씀드리냐면, 현대제철이 반등은 할 것 같아요. 반등은 이제 확실히 할 것 같은데, 이게 반등을 하고 추가적으로 막 이렇게 상승을 언제 하지? 그걸 생각하면 왜냐면 이제 반등하고 이제 여기서 추가 매수한다는 건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언제 올라갈까? 보면 현대제철을 보시면 이게 여러분 14년 차트입니다. 여기 또 보면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올라가려면 이게 그죠? 엄청난 실적을 좀 보여줘야 이게 뚫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제철은 좀 지켜볼까요? 근데 53,700원에 매수하셨으면 뭐 전혀 여러분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에는요, 뭐 지금 그죠? 뭐 빠졌다가 지금 반등하는 느낌인데, 이제 중요한 게 저점에 약간 거래가 없네요. 거래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약간 상황이에요. 그죠?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저점이잖아요. 그죠? 저점이고 회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작지만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적자는 나네요. 적자가 난다는 것은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특수건설도 뭐 특수건설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거래가 좀 많이 없네요. 거래가 있어야 저점에서 그죠?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데 그죠? 이런 관점입니다. 일단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특수건설하고 서브마린은 좀 작긴 작네요. 그죠? 이게 특수건설 차트고요. 그 다음에 KT 서브마린이죠. 좀 주식이 약간 느낌 비슷합니다. 그죠? 일단은 뭐 저점이니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기다려 볼까요? 이제 주식이 빠졌지만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진 엑스텍, 아진 엑스텍도 그죠? 여러분 보면 중소형주들이 그죠? 요즘 최근에 코스피가 빠지면서 그죠? 다 같이 좀 빠지는 느낌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죠? 제가 개별 종목을 좀 그죠? 잘 안 하는 거에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 실제로 개별 종목보다는 이제 포지션을 항상 봅니다. 포지션을 좀 많이 보는 편이죠. 이것도 보면 좀 회사가 그죠? 이것도 한 90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 좋네요. 900억짜리 회사는 매출이 한 20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도 한 60억 정도 예상. 반도체 관련 장비네요. 이런 반도체 업황은 다 좋아요, 그죠? 일단은 이것도 아진 엑스텍도 한번 지켜볼까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반도체 관련 중인데, 근데 이제 조금 걸리는 게 고점에서 약간 거래가 터졌네요. 그죠? 근데 뭐 요즘에 다 좀 조정을 받은 느낌이니까
이것도 이제 작지만 뭐 나쁘진 않습니다. 반도체 관련 장비 같은 경우에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면 이제 목류양님과 나혜영님께서 말씀해주신 KT 서브마린과 특수건설 그리고 아진 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작은 회사인데 지금 좀 다 빠졌어요. 근데 뭐 지금 지수가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 다 약간 밀리는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강 MNT 보면 상강 MNT 보면 그죠? 상강 MNT를 일단은 저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일단 왜냐면 제가 차트를 딱 보면 차트만 봤는데 이제 주봉입니다 여러분. 이게 월봉이에요. 근데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한 1년 정도를 버티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고점에서 버티잖아요. 이게 버텼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실적이 안 좋으면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죠. 여러분 보시면 실적이, 그죠. 올해가 작년보다 좀 더 느네요. 그죠. 이 실제로, 그죠. 2020년에 290, 그러니까 보시면 그 전에 적자 났다가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 영업이익이 한 1분기에 100억이니까 한 400억 정도 나겠네요. 그죠. 실적이 좋아지고, 지금, 고점이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주식이 약간 올라가거든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약간 드네요. 지금 조선인데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상강 MNT인데 보시면 현대 미포조선이 이제 좀 빠지는 느낌이 들 때 상강 요거는 약간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선이 반등하면 같이 반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면 지겨우니까 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고생해서 팔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경님 너무 당연해요. 그럼 이경님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우리가 반만 팔까요? 반만 팔아보죠. 반을 팔고 반은 들고 있어보죠. 한꺼번에 팔기에는 그동안 고생하신 것도 있는데 조금 아까운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그죠, 반만 팔고 반은 들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깨끗한 나라는 저는 좋다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에 좀 종이가 부족하지 않나요? 이게 다른 종인가요? 이게 박스 이쪽은 아닌가요? 종이 목재인데 요즘 택배가 굉장히 좀, 그죠, 많이 부족한, 지금 워낙에 지금 언택트 상황이라서 택배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실적이 근데 이 택배 쪽은 좀 아닌가요? 실적이 막 많이 늘진 않네요. 깨끗한 나라가 주요 매출이 제품인데 어느 제품인 거죠? 이게 휴지인가요? 깨끗한 나라 종이? 화장지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주요 제품, 이게 그런 박스랑은 좀 상관이 없네요. 두루마리, 미용 티슈, 키친타올, 물티슈, 마스크, 여성용품 이런 것들이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수가가 얼마라고요? 5,400원. 일단은 이런 관점입니다. 지금 김석준님 보셨죠? 지금 이거 택배랑 좀 관련이 없어요. 종이 박스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고, 관련이 없고, 약간의, 그죠, 방금 두루마리는 휴지나 이런 쪽이니까요. 일단은 뭐 5,400원에 매수하셨으면 일단 지금 5,380원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점에 떨어질 때 거래가 좀 터지면은 이게 뭔가 좀 급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데 좀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